안녕하세요. 삼원북수 승강기 기능사 용쌤입니다. 오늘은 8챕터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에스컬레이터는 거의 매일 보죠. 우리가 지하철을 탄다든지 할 때 보면 거의 매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타고 움직이고 내리고 다시 타고 움직이고 내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딱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에스컬레이터는 타면서 움직이면서 내리고 타면서 움직이면서 내리고가 동시에 움직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운송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그래서 이 말뜻이 무슨 의미인지만 이해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에 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뒤에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에스컬레이터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트러스라고 불리는 철골, 우리가 말하는 쇠로 된 철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구동기, 못하겠죠. 구동기가 옆에 보면 주 구동 장치가 있는데 이걸 체인으로 연결해. 체인이 구동기가 돌면서 이걸 체인에 통해서 구동 장치를 돌려주겠죠. 그러면 그때 이 구동 장치가 돌면서 양쪽에 있는 구동 장치 두 개에 의해서 안에 있는 스텝들이 이게 계단입니다. 계단. 우리가 계단을 스텝이라고 불러요. 이것들이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에서는 로프를 쓰는데 이게는 체인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는 도르래를 달았지만 얘는 톱니바퀴인데 이 이름을 스프로킷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스프로킷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건데 실제로는 처음 들어본 건 아닐 겁니다. 왜? 중학교 기술책에 나와요. 중학교 기술책에 보시면 자전거가 나오죠. 자전거 보면 이렇게 페달이 있죠. 페달을 밟을 때 페달 뒤쪽에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톱니바퀴 모양이 된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체인이 감겨 있어가지고 페달을 돌리면 같이 돌면서 이 체인을 돌려주죠. 이 톱니바퀴 얘 이름이 바로 스프로켓이에요. 스프로켓.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본 건 아닌데 중학교 때 봤을 겁니다. 봤을 건데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그쵸? 설마 뭐 중학교를 안 나오신 분이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봤는데 기억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시험에는 바로 이놈이 나옵니다. 바로 난간폭에 의한 분류인 800형하고 1200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보신 분 알 거예요.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죠. 그래서 좁은 거는 폭이 800mm, 그러니까 80cm니까 0.8m쯤 되죠. 그게 이제 800형이고 반면에 1200형은 1200mm, 1.2m쯤 되죠. 좀 넓은 거 있죠. 이게 이런 걸로 하면 우리가 800형하고 1200형을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폭이 좁고 넓으니까 사람이 탈 수 있는 양도 다르겠죠. 그래서 800형은 시간당 몇 명? 6,000명을 수송할 수 있고 1200형은 시간당 몇 명? 9,000명을 수송한다고 보시면 돼.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요게 잘 나옵니다. 밑에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자, 일단 문제. 다음 중 에스컬레이터의 종류를 수송 능력별로 구분한 형태로 옳은 것은 그러면 몇 번? 1200형하고 800형을 찾아서 2번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송 인원도 기억을 좀 합니다. 6,000명하고 9,000명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게 바로 이놈이에요. 시험에 빈도로 따지면 그래도 많이 나온다 생각이 드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경사도예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는 삐딱하게 돼 있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경사도가 있는데 너무 경사가 급하면 어찌 돼요? 그렇죠. 만약에 뒤로 넘어졌을 때 머리가 깨지겠죠. 그래서 너무 경사도를 높이 세우면 안 돼. 차라리 엘리베이터가 낫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얼마? 30도를 초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랑 같이 외울 게 바로 무빙워크도 경사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빙워크는 옛날 기출문제를 보시면 수평보행기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 법률에 수평보행기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영어로 무빙워크라 써요. 어차피 뭐 물 건너온 건데 뭐 내가 굳이 뭐 한글로 바꿔가지고 별로 의미 없잖아요. 벤치를 갖다가 뭐 한글로 바꿔서 이렇게 부를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벤치 쓰면 되지. 그쵸? 마찬가지로 무비용코도 이제 옛날 시험 문제는 수평 보험교를 했다가 지금 다시 무비용코를 또 바꿔놨어. 그러니까 이 법 만드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그냥 하는데 일단은 무비용코가 지금은 표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30도, 무빙워크는 그 반이 좀 안 되는 12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
그쵸? 0.75 메타퍼세커 이하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 에스컬레이터 그 지하도에 있는 그 지하철에 있는 거는 보통 0.5 메타퍼세커, 즉 30 메타퍼밋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노인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노인들이 45m보면 좀 빨라요. 그래서 넘어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지하철 같은 데는 보통 0.5나 아니면 좀 더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0.5 이하로 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움직이면 젊은 사람들이 한번 휙 탔다가 휙 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타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발 얹을 때도 한참 보고 있다가 올라가지고 뭐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속도가 넓게 하는 게 오히려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사도가 30도에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35도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러면 일단 속도가 0.5 이하로 느리고 그 다음에 높이가 6m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너무 별로 높이가 안 높으니까 이 경사도를 너무 길게 잡으려니까 이 거리가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짧게 잡다 보면 35도까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 보시면 35도를 묻는데 뭘 그러냐 그러면 높이를 걸 거예요. 높이가 6m 이하인 경우는 몇 도까지 돼요? 그러면 35도까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는 건, 한 문제 딱 나와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올 건데, 에스컬레이터 배치와 유의사항이, 에스컬레이터를, 그냥 읽어보시면 아마 감 잡을 거예요. 뭐 하중을 균등하게 분산하는 게 좋겠죠. 한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컬레이터가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는데 있잖아, 백화점 같은데. 그러면 하중을 갖다가 쭉 받고 있으면 아래층에 계속 무게가 돼가지고 우리 삼풍백화점 무르듯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분산시켜서 줄이더라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선 중심에 배치해서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 가운데 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보통 엘리베이터와 정면 현관 정도의 중간 사이쯤에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고 반드시 이걸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작게 하고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걸 설치하고 승객의 시야를 넓게 할 것.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승객의 보는 거리가 짧도록,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음, 문제를 풀어서, 됐다. 자, 에스컬레이터가 경사도 30도 이하일 경우에 속도는 얼마예요? 그러면, 아까 얼마? 0.75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의 배열인데 솔직히 이게 기능사에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기사는 있어요. 기사는 있는데 그냥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돼. 그래서 뭐 단열 승경이 있는데 이거 뭐 글자 안 읽어보고 밑에 그림 봐도 대강 알겠죠. 어떻게 타고 가는지. 그렇죠? 요거는 1층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얘는 1층에 타고 간 다음에 걸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참고로 그냥 보시고 이런 그림으로 돼 있구나.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자, 아까 보셨던 건물의 에스컬레이터에 배열할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거죠. 그래서 1번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곳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하고 정면 현관 중간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죠? 그 동선 움직일 수 있는 승객의 동선 중심에 배치한다 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더라. 요 문제 하나밖에 나온 적 없습니다. 내보니까 이걸 아마 다음 나오면 아마 그대로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구성인데 첫 번째 구동기, 어떻게 보면 우리 엘리베이터의 권상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모다가 연결되어 있어서 전동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뭐 특별한 말은 없는데 뭐 3번 같은 경우는 이해가시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제동 거리가 상승시는 짧고 하강시는 길다. 왜 그래? 사람이 탔으니까 위쪽으로 올리는 거는 무게가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무게가 적게 나겠죠. 그쵸?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제동거리가 짧아지지만 하강시에는 길어지는 특징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공칭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칭 주파수 전압에서 5%를 초과하지 말고 해서 요거는 모르겠어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 공칭 전압에서 얼마를 초과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 나오는데 식 위에 하나 있죠. 잘 보시면 전동기 용량, 그래서 전동기 용량식인데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다른 식이냐 그러면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인데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앞에 엘리베이터 권상기 그 전동기 용량식 기억나시죠? P는
6120의 효율분의 MV S 이렇게 됐었어요. 그쵸? 기억납니까 이거? 요 식하고 같은 거예요. 요 식에서 우리가 S는 균형추 때문에 생기는 오버밸런스율이 들어갔댔죠. 야를 빼버리면 돼. 야를 빼버리고 나면 6120 효율분의 MV가 나오죠. 요까지가 6120분의 GV랑 같은 거예요. 요까지가. 똑같죠? 그럼 남은 게 뭐가 남느냐 그러면 이 오버밸런스율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승입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타요 그래갖고 보통 한 80% 탄다, 60% 탄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100% 타질 않잖아요. 에스컬레이터 꽉 차가지고 움직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보통 한 사람이 타면 그 뒷사람은 보통 한 칸 띄우고 타죠. 그러니까 바짝바짝 붙어 타지도 않아. 그렇죠? 그래서 승객 승입률이 뭐한 80%, 0.8이나 60%, 0.6이나 뭐 이딴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는 높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삐딱하게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물리를 좀 배우신 분 알겠지만 위로 드는 거하고 대각선으로 드는 거하고는 뭐가 차이나요? 그렇죠? 힘이 차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 드는 거를 잡았을 때 대각선으로 들게 되면 그죠? 요 힘 사이에는 뭐가 붙어요? 빗변에 대한 높이 비율이죠. 빗변에 대한 높이가 뭐였다?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이 하나 곱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대신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이 타는 비율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스듬한 각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식은 다른 거냐 그러면 아닙니다. 요 식은 잘 보시면 분당 수송 인원의 한 명의 중량을 곱하면 뭐가 돼? 그러면 분당 인원수죠. 이게 바로 속도에 나오는 분당과 무게를 나타내는 킬로그램과의 관계죠. 요게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척높이가 있죠. 척높이. 척높이가 요 속도에 나오는 메타죠. 그쵸? 그럼 여기는 사인 세타랑 승입률은 왜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원이 들어갔으니까 이 승입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몇 명 탔다는 게 포함되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척높이 자체가 수직이잖아요. 수직.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아까 여기서는 비스듬히 계산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를 넣은 거지 얘는 그냥 바로 수직으로 계산했으니까 사인 세타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니까 같은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까? 물어보시면 그냥 원래 있던 우리 엘리베이터 식에서 뭘 뺀다? S를 빼내고 삐딱하게 계산하게 되면 사인 세타랑 승객 승입률이 곱해진 거고 그쵸? 반면에 사인 세타하고 승객 승입률 빼버리고 분당 인원수에다가 사람 숫자를 무게를 곱해도 되죠. 무게를 곱해도 킬로그램 되고 그 다음 바로 수직 높이인 척 높이를 하게 되면 사인 세타하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은 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핸드레일 구동 장치 있어요. 우리 에스컬레이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바닥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손잡이도 같이 움직이죠. 그죠? 그게 핸드레일 구동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잡이도 움직이는데 손잡이하고 바닥하고 어떻게 같이 움직여요? 다르게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원칙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바닥에 있는 스텝 노인이 도는 그 길이하고 위에 있는 핸드레일이 도는 길이하고 길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아마 지하철 에스컬 타시면 스텝이 좀 빨리 올라가요. 발판이 좀 빨리 올라가요. 손잡이가 좀 빨리 올라가요. 혹시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 손 가만히 짚고 있으면 손이 조금 앞에 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약간 앞으로 오라는 플러스 2% 정도의 공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차가 있어요. 그러면 0. 플러스 2% 약간 빨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핸드레일 구동 장치는 스텝하고 같은 방향, 같은 속도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빨라지는데 그 정도를 2%차 안에 들어오도록만 해주면 되겠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450N의 힘을 당겨도 뭐 그 다음에 뭐 15초 이상 뭐 이게 나오는 거는 참고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고 무시합니다. 나오면 그때 가서 공부하면 돼.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스텝은 계단이죠. 발판인데 이 위쪽을 갖다가 발판이라 부르고 아래쪽을 라이즈라 부르는 이거 한 개를 스텝이라고 불러요. 개념상. 그래서 우리가 옆에 보면 스텝 롤러가 있어갖고
같이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스텝 디딤판은 수평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승강기 타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 노란색 발판 뭡니까 안으로 들어가라 돼 있죠. 요 라인을 데마케이션 라인이라고 불러요. 황색의 주의선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데마케이션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어차피 이거 뭐 물어볼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스텝 높이하고 깊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 보면 문제가 아마 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렇게 스텝 간의 틈새하고 나오는데 참고로 보시고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외우시면 돼. 예. 그 다음에 스텝 체인은 스텝을 갖고 있는 체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난간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핸들을 또 나왔네. 이거 아까하고 똑같죠? 이 속도하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높이는 어느 정도나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평력과 수직력은 얼마 정도 견디도록 설계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참고로 봅니다. 시험 문제 보시면 그때 외우면 돼.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핸들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발판하고 같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발판하고 같은데 조금의 호용 오차가 있습니다. 그게 2%까지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안장치.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안장치가 있었죠. 에스컬레이터도 역시 안장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왼쪽에 보시면 무브화 시 에스컬레이터와 하강 방향에 움직이는 제동 부하에 대했을 때 정지 거리 해가지고 이것도 시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놀랍게도 시험 문제가 얘. 그래서 공칭 속도 0.5m/s일 때 왜? 주로 0.5를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정지거리는 얼마예요? 그러면 0.2에서 1m 사이에서 요거 하나 외워두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나온 적은 없는데 기사는 이걸 다 외워야 돼. 기사는 이게 필다핑이 한 번씩 지나가지고 필다핑이 나오면 이걸 표 전체를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외우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안장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시험에 나오는 주로 안장치는 바로 구동 체인 안전장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터하고 구동 체인하고 연결돼 있죠. 근데 이게 끊어졌어. 그럼 어찌 돼? 끊어지면 에스컬레이터가 밑으로 사람이 타고 있으면 밑으로 확 쏠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형 사고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 이렇게 치면 대부분의 승객이 타고 있다 갑자기 밑으로 쫙 밀리면서 사람들이 저러러 넘어지는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데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에스컬레이터는 대부분 정적 안전율이 나오는데 안전율은 정적 계산했을 때 5 이상 5배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스프로켓 보이죠? 스프로켓 보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 체인 안장치도 있어요. 스텝에 체인이 있는데 이것도 끊어지거나 늘어날 수 있죠. 그때도 역시 정지를 시키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사고를 방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전기 장치는 얘도 시험에 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스위치 중 하나가 이놈이에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탈 때 보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누를 수 있도록 돼 있죠. 뭐 옆에 보면 만약에 위험한 뭐 정지시 버튼이라고 적혀 있거나 뭐라고 적혀 있을 건데 정확하게 뭐라 적혀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버튼을 이렇게 눌러버리면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애가 옆에서 신발이 낑기거나 뭐 이래가지고 막 위험한 상황에 누구든지 눌러서 멈출 수 있도록 버튼이 있어요. 근데 버튼이 보통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간격을 얼마? 30m 이하로 설치를 합니다. 보통 위아래가 있으면 위쪽에 타는데 밑에하고 아래쪽 타는데 위하고 거기 보통 설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비상정지 스위치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아무나 누를 수 있도록 아무나 누를 수 있지만 아무 때나 누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누르지 못하도록 장치는 없는데 대신 덮개 같은 건 씌워 넣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아무도 안 씌우고 위험하면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하고 안전 스위치하고 스커트 디플렉스하고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에스컬레이터 아마 타신 분은 양쪽에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발판 위에 그 철 같은 게 이렇게 약간씩 삑삑 튀어나왔죠. 모헤어라고 불리는데 보면 알겠지만 발판 바로 위에 보면 이게 스커트 디플렉스 해가지고 안전 브러쉬 같은 우리가 틀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그렇죠? 발판이 있으면 발판 옆에 벽이 있겠죠. 벽에 보면 이렇게 틀 같은 게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스커트 디플렉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뭐가 끼지 못하도록 그만큼 간격을 띄워놓도록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거를 디플렉스라고 부르고, 이때 그래도 낑기 가지고 요 틈새가 있거든요. 틈새가. 이 틈새 스커트 주로 옷 같은 게 많이 낑기겠죠. 어린이 신발 같은 게 낑길 수 있는데, 그러면 강한 힘이 작용합니다. 강한 힘에 의해서 요, 옆에 있는 벽면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세게 때리면 이게 푹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요 안쪽에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그걸 스커트 가드 안전 스위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 보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조속기도 있습니다. 우리 조속기가 원래 뭐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속도를 검출하고 있다가 속도가 빨라질 때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데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상승할 때는 빨라지는 경우가 없죠. 보통 하강하는 경우에 발생하죠. 그래서 하강할 때 전원을 차단하고 머신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 브레이크는 이제 뭐 장치 브레이크고, 그 다음에 인네트 스위치라고, 요거는 우리가 핸드레일 보시면 손잡이 있죠. 손잡이가 쭉 따라가다가 끝에까지 가면 어찌 돼?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때 손가락을 애들이 손을 계속 잡고 있다가 딸려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안에서 손가락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 스위치가 작동해서 역시 엘리베이터를 정지를 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그걸 인네트 스위치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역결상은 당연히 경기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콤 이물질 검상치 있죠. 이거는 우리가 타거나 내릴 때 보시면 여기 옆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뭐가 있어요. 콤이 있죠. 콤이. 그래서 이 콤에 의해서 이물질이 끼일 때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로 애들이 여기서 까불다가 또는 이렇게 옷이 낑기거나 그래서 엘리베이터 장난치면 안 되는 거죠. 뛰거나, 그 다음에 이게 뭐, 가운데 써야 되지. 끝을 이렇게 딱하게 기울거나, 앉아도 위험합니다. 앉으면 이렇게 옷이 낑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기계가 잘못된 게 보다는 기계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의식이 좀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주로 쓰다 보면 이제 어디가 있냐 그러면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이게 건물 모서리에 이렇게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보면 이 모서리 틈새가 있죠. 틈새가. 여기 애들 막 손 놓고 놀다가 손이 찡기거나 이러면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막는 조치하고 그다음에 안전보호판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넣었을 때 부딪히게 해가지고 머리를 빼도록 그래 되게 이것도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이걸 안 하면 끝까지 가면 찡기는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 거를 방지하는 장치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알겠지만 데마케이션 라인이라고 했댔죠.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발판에 황색 선, 노란 선으로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꼭 그 노란색 밟고 있는 분들이 있죠. 말 들게 안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갑자기 나는 거예요. 내가 사고 나야지 이 생각하고 사고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컬레이터 안장치에 서 해당되지 않는 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완충기는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완충기는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때 피트 바닥에 설치돼서 스프링이나 유입 완충기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위장치로 틀린 것은 역회전 방위장치라기보다는 역회전이 뭐예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밑으로 확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속기라든지 그 다음에 올라가다 내려올 때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그 다음에 구동체인 끊어졌을 때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이런 장치들은 주로 역회전 방장치라기보다는 안장치에 역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에 가깝고, 반면에 스커트 가드는 옷이 낑기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죠. 그래서 역회전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하강방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체인이 끊어진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방지한 장치는 일단은 스텝 체인은 발판이고 그냥, 그 다음에 핸드레일은 손잡이고, 그 다음에 스커트 가드 안장치는 옷이 낑기는 걸 방지하는 장치니까 여기 나온 거는 구동 체인 안장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에 구동 체인 안장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셔가지고 우리 8장 챕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늘 보니까 먼저 타시면서 뭐 정지 스위치도 있고 손잡이가 약간 뭐 속도 차이가 있고 이런 것도 한 번씩 봐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